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이제 EPS와 주가의 관계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EPS가 성장률이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EPS하고 주가하고 관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PS 성장률이 둔화되는 기업으로 얘는 제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기업 소개는 따로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예상 실적을 보면 이제 2025년도에 예상 실적이 6.3% 성장, 2026년도 4.8%, 2027년도 5.9%.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미 매출액 사이즈가 4,600, 500억 달러 정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막 매출액을 10%씩 늘리는 게 만만치 않은 형태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는 투자를 못 하느냐, 또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기업, 얘는 좀 약간 극도로 좀 둔화되고 있는 기업이고, 얘보다도 성장률이 40%에서 20%, 20%에서 17%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포인트들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극단에 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기업, 지난번에는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 맨 처음에는 흑자 전환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큰 포인트들을 알고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지금 얘는 9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9월에 들어섰잖아요.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2025년도의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단 그거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2025년도에 매출액이 6.3% 늘고 EPS가 20%, EPS 20%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미 시장에서의 포커스는 2026년도로 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또 시간이 가면 2018년도 이런 식으로 점점 주목하고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3년 후, 4년, 5년 후까지도 보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반영하면서 투자하거나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니까 보통 한 1, 2년 정도의 성장률에 조금 집중하셔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률들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약간 살짝 둔화되고 요런 형태의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요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하고 EPS 관계에서 지금 EPS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긴 하잖아요. 오르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8달러일 때 주가가 240달러. 그러면 이게 두 개가 83, 24니까 한 3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위에는 보세요. 9.6하고 270이니까 얘가 30배까지는 좀 안 될 거예요. 한 20, 한 7, 8배? 그러면 요 배수 자체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서 그냥 요 주가하고 EPS가 위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밸류에이션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 주가가 EPS 밑에 있다고 싸고 비싸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요게 그런 형태의 어떤 판단을 하시려면 왼쪽 오른쪽에 이 칸칸만이 있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애플하고 비슷하게 어떤 기업은 완전 일치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일치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요 정도 차이도 그냥 눈여겨서 좀 이렇게 해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완전 비율이 다른 애들, 밑에는 100배, 위에는 60배, 밑에는 40배, 이렇게 돼 있는 정도의 비율은 아래에 있다고 싸고 위에 있다고 비싸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저희 사이트에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밴드의 차트를 확인하셔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얘는 비슷하다고 보면, 이 회사는 대략 PER 30배에서 그거보다 낮으면 싸고, 이렇게 좀 비싸지는 구간들이 보면 한 요 정도 되면 비싸지는구나. 그럼 애플은 언제 비쌀까라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한 요 정도 가면 이제 비싼 가격이 되겠죠. 대략 한 260달러, 70달러 이 정도 되면 매우 비싼 가격이 될 거고, 떨어져서 200달러 초반 이 정도 되면 싼 가격. 이런 형태로 주가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EPS 성장률만큼 이제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애플에 있는 애플의 주식을 지금 사서 장기간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5년간 주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바로 요 빨간색. 네, 요게 빨간색 보세요. 5년간, 네, 요거 첫 번째. 5년간 주가 상승률이 125%예요. 그리고 이 125%라는 거는 1년의 평균, 연평균 17%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5년 동안 투자하면 1년에 17% 정도 수익률에 플러스 일부 배당 수익률 뭐 이런 정도가 아마 실제로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받은 수익률이 될 텐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미국에 있는 주식에 투자했어요. 5년 동안의 수익률이 125%예요. 물론 5년에 2배면 어디예요? 되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대 수익률은 이거보다는 높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도 한 2, 3년에 2배는 올라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애플에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투자한다던가 TSMC에 투자한다던가 AMD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는 이 애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보다는 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5년간 성장 EPS 그 주가 수익률로 보면 한 10.6%라는 이 선을 가지고 있어요. 5년 동안에 팔지 않고 그냥 꾹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수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차트는 여기 제가 이 약간 검정색이라고 해. 검정색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짙은 검정색이라고 합시다. 검정색으로 그린 2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2번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101%. 그럼 2년 동안 101%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약 1년에 4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1번은 125%고 2번은 101%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번을 하시겠어요? 2번을 하시겠어요? 1번은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긴 해요. 125%고 2번은 101%이긴 해요. 대신 기간이 하나는 5년이 걸렸고 하나는 2년이 걸렸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1번을 선택하시면 좀 이상한 거죠. 상식적으로 2번을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누적으로는 살짝 낮지만 2년 만에 활동하니까 2년 만에 달성하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42%가 17%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 형태로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런 형태의 2번 형태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1번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시면 얘는 요 고점일 때 샀어요. 요 고점일 때 2022년도 뭔가 예펠이 주가가 잘 가는구나 샀는데 물린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팔아. 그리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떨어질 때도 안 팔고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요 1번하고 비슷한 1번은 처음에 사서 계속 가지고 온 사람이고 그나마 1번은 좀 쌀 때 산 거고 3번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내가 애플에서 나는 손실을 보면 다시는 절대 안 팔 거야. 끝까지 이익 보고 팔 거야 라고 해서 끝까지 가지고 있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3.7년 정도의 기간에 상승률이 29%가 나왔어요. 여기 29%. 그럼 이게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7.2%예요. 7.2%. 그러면 애플을 3년 7개월, 이렇게 3.7년을 투자해서 1년의 수익률이 7%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S&P 지수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S&P 지수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이렇게 애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내가 언제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EPS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고 EPS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낮은 시점에 사서 비싼 시점에 살수록 아무래도 이 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낮을 때와 높을 때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 그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성장률이 낮더라도 그런 건데 만약에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사면 얘보다 훨씬 더 이 수익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애플은 이렇게 2년 동안 100%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쌀 때 급락했을 때 사면 그래서 급락했을 때 성장주들을 조금 용기 내서 사면 실제로 반등할 때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더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기간 수익률이나 연평균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차트에서만 좀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같은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은 천차만별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두 번째, 성장률이 낮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이왕이면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표를 잘 활용해서 저평가됐을 때 사서 고평가됐을 때 파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하면 성장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안정적인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반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들도 고점에 사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EPS가 막 2배씩 늘어났는데 이 종목 사면 어때요? 근데 그걸 최고점에 사면 한참 조정받다가 나중에 다시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는 하겠죠. 근데 그 돌파할 때까지 기간이 수익률이 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애플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애플보다는 다른 빅테크 기업이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방송에서도 제가 특정 기업을 이 기업이 원탑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둔화되고 있는 기업을 사례로 든 거고 애플을 지금 사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기울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한번 보면 애플이 이렇게 곧 이제 좀 비싸게 거래되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요 시점이 됐잖아요. 이게 적정가에서 살짝 빠지는 구간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만약에 다시 우리가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 시점이 2025년도 4월 8일이네요. 4월 8일이 적정가가 182달러인데 주가가 17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평가 영역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요때 만약에 산 사람들, 그럼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기간이 0.4년이에요. 즉 6개월이 안 되는 거죠. 4월 달에 샀으니까 5, 6, 7, 8, 한 4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이제 넘어가는 이런 시점인데 요 기간 동안에 주가가 34%가 올랐어요. 그리고 요거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14%가 돼요. 그럼 수익률이 낮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0.4년간 34%니까.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쌀 때 산다는 거는 성장률만큼의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이루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밸류에이션의 저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고 모멘텀만 살아있는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밸류에이션이 살아있는 기업들을 사면 훨씬 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낮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쌀 때 그리고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초기에 사시면 수익률이 고성장하는 기업들만큼 낼 수도 있다. 두 번째, 고성장주들, EPS 성장률은 얘보다 일단 기본적인 기울기는 훨씬 높다. 높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급락할 때 그럼 고성장주들도 뭐 20, 30%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면 기대 수익률이 원래도 EPS 성장률이 높으니까 높은데 얘가 밸류에이션이 쌀 때 사니까 이렇게 수익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마켓스코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종목들을 의사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EMA 차트를 봐도 여기서 이제 뭔가 애플이 오랜만에 모멘텀이 전환해서 지금은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 초이스탁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스코어들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트 이동해서 한 개 실제 사례를 한 종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엘프뷰티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보시면 이 회사가 주가가 여기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이렇게 보면 뭐 그전에서도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 보면 140달러에서 2024년도 12월 달에서 보면 최저점을 찍었던 2025년 4월 달을 보면 120달러에서 53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왜 빠지고 있고 최근에 다시 53달러에서 125달러까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데이터하고 맞춰 보시면서 이런 형태의 시차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다음에 어떤 이런 형태의 유형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런 데 도달했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그때 찾을 것인가 이런 걸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성장률을 밑에 좀 보시면
여기 지금 주가하고 EPS 관계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그 전년도 거는 안 그려져 있지만 그 전년도 거를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EPS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긴 힘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가 얘가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이 시점까지. 그러면 주가가 그럼 이 시점에서 50달러대에서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빠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반등할 거냐? 아니면 얘처럼 상당히 빠르게 반등할 거냐? 그거는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는 최소한 3번은 아니라는 거죠.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예요. 근데 1번처럼 빨리 갈지 2번으로 갈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EPS를 따라간다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를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EPS를 따라가는데 이 성장률이 얼만큼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회복도 빠를 거고, 세 번째, 밸류에이션이 쌌으면 그거는 더 빠른 회복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성장률을 한번 보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네, 매출액이 2024년도의 기준을 보면 76%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시점이잖아요. 그 전년도부터 계속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가면 28%로 줄어요. 그 다음에 2026년도 25%, 17%, 16%. 이제는 뭔가 성장률이 과거에 막 2배에서 매출액이 70%, 50%, 20% 이렇게 뚫잖아요. 그래서 IT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분명히 이런 형태의 성장률이 계속 하다가 빅테크 기업들, IT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10%대 혹시라도 10%대 후반 이렇게 진입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일단 EPS를 한번 보시면 2024년도에는 이제 3월 기준제인데 여기 보시면 2배 늘었다가 2025년도에 13% 줄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도 줄었는데 EPS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드니까 그 EPS의 영향을 주가가 큰 폭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26년도 3월, 그러니까 내년도 3월까지의 연간 데이터를 보면 33%로 다시 좀 성장을 하고, 2027년도 봤더니 다시 33%, 그 다음에 2028년도 봤더니 45%. 어떻게 돼요? 다시 EPS,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률은 좀 줄지만 EPS 성장률은 20%에서 30%에서 40% 이렇게 회복되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복되는 흐름들이 보이면 주가도 따라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당연히 주가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느냐가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회복되느냐에 되게 중요하고, 그 시점에 밸류에이션이 싸냐, 그다음에 마지막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돌아섰느냐, 이 세 가지를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EMA 차트를 보시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여기에서 한번 턴 어라운드 해서 단기적으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 하다가 여기 최근에서 보면 이 방향성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박스권에 지금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도 보면 중기로 보면 여기 21선하고 61선하고만 비교해 보면 요때 5월달 6월 2일 정도, 5월 말에서 6월 2일 정도에 얘가 중기적인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 과거 때부터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있다가 요때 잠깐 반등해다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은 세 개가 전부 다 요 시점은 21선이 61선을 뚫긴 했지만 내려오는 120선을 뚫지 못했던 시점이고, 요 시점부터는 21, 61, 120선이 전부 다 정배열로 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도 수급이 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들, 밸류에이션 부분도 싸고, 아까 EPS가 성장으로 가속화되면 주가도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이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저희가 밸류에이션 한번 볼게요. 밸류에이션 지표를 마저 보면 여기 밸류에이션에서 보세요. 엘프뷰티에서 여기 2024년도 이때는 지금 이제 고평가로 막 넘어가다 이게 빠져서 이 시점 보세요. 이 시점에는 주가가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위에 있는 점선도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맨 아래에 있는 점선에 도달하는 가격대도 매우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가격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주초 강의에서도 그게 미스터 마켓이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이 팔면 방법은 없어요. 아, 난 막 손절하고 싶어. 그럼 물량이 계속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팔 사람들이 팔고 나면 EPS가 회복되고 있느냐 성장률의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때부터 사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턴을 한 다음에 사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턴을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가치를 회복하고 있는 요런 이제 단계고, 요런 턴을 언제 회복하느냐가 아까 EMA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서 네, 그런 골든 크로스나 이런 것들 일어날 때 좀 보시면 좋고, 아니면 여기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68달러에 사서 109달러에 매도하고 다시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신호가 나와서 6개월로 보면 이런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보면 요때 매수했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얘보다 주가가 더 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산 거는 좀 더 올랐을 때 샀죠.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완전 저평가까지 갔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신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턴을 했다라고 AI가 판단했을 때 매수 신호를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의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안 보시는 분들은 EMA 차트 보시고 그냥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서 뭔가 여기서 다시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매도 신호를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뭔가 추세가 바뀌는 것 같은데라고 다시 매수 신호를 지금 잡아서 요 지금 박스 안에 이 상단에 거쳐 있는 요 상태에 지금 갇혀 있는 거고, 얘를 뚫으면 이제 아마 좀 더 훨씬 더 수급이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상태에서 수급이 꺾이면 아마 다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이 화면에서 영상을 언제 보느냐, 아직도 여전히 지금 보유 나왔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FPT를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 기업의 사례,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됐던 기업이 회복될 때 주가의 움직임들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선행하고 움직이는지를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종목들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